직장인 모두가 즐거워야 할 회사의 점심시간.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을 향해 손가락질하더니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그녀의 치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하던 여성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상대 여성은 꼴 좋다며 비웃음을 날리는데요. 땀 흐르는 소리까지 들리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 한 남성이 다가와 무언가 말하는데요. 곧이어 사람들은 별일 아니었다며 돌아가 버립니다. 그녀는 그 말을 한 한국인 아저씨에게 반해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의 크리스 씨의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LA에서 IT 회사에 다니고 있는 크리스라고 해요. 저는 어린 시절 행복한 미국의 가정에서 자라왔답니다. 아버지는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군인이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땐 슈퍼맨 같은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 밑에서 남부럽지 않은 유년 시절을 보냈죠. 특히 군인이셨던 아버지는 늘 자상하고 친구 같은 모습으로 고된 일주일의 유일한 휴식이었던 주말에도 귀찮아하지 않고 저와 시간을 보내주셨고, 저는 그런 건강하고 탄탄한 근육을 가진 듬직한 아버지를 영웅처럼 존경했고 사랑했답니다.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 아래에서 저는 당시에 어린 나이에 맞게 커서는 꼭 아빠랑 결혼할 거야 같은 지금 생각하면 나쁘끄러운 말을 하기도 했고, 제 아버지는 아직도 우연히 찍었던 어린 시절 제 귀여운 모습이 담긴 비디오를 보물처럼 간직하고 계신답니다. 하지만 제가 성인이 된 후 은퇴를 하신 저희 아버지는 젊었을 적 가지고 계셨던 운동선수같이 탄탄했던 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수염이 덥수룩한 푸짐한 체격을 가진 아저씨가 되어버렸죠. 지금의 푸짐한 아버지도 싫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어릴 적 듬직하고 건강한 아버지의 모습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하던 중에 어느 한 명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아저씨가 너무 멋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친구의 추천에 별 기대감 없이 그 드라마 한 편을 보게 되었죠. 그러나 제 예상과는 다르게 저는 이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나오는 남자 주인공인 아저씨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의 눈빛, 목소리, 신사적인 배려심까지 그의 모든 것이 저를 매료시켰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저는 그 아저씨의 모습이 제 아버지의 예전 멋지던 모습과 조금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 아저씨의 팬이 되어서 과거에 그가 출연했던 드라마를 정주행하던 중 큰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과거 5년 전의 작품을 봐도 10년 전의 작품을 봐도 지금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치 서양 영화에 나오는 몇백 년이 지나도 늙지 않는 드라큘라 같았죠. 저는 이때부터 드라마의 아저씨 같은 동양인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동양 사람은 너무 중요하고 음험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본에서 파견 온 직원에게 크게 대인 적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짜증나는 경험이었어요. 제 부서로 들어온 그 일본인 직원은 저와 파트너가 되었죠. 신입 직원으로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던 저는 당분간 같은 팀이 된 그 직원과 불화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그를 살갑게 대했습니다. 외국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그의 입장을 배려해서 그가 실수한 일을 커버해주고 사소한 일들을 상담해주기도 했죠. 하지만 다른 직원들을 대하는 것보다 그 일본인 직원에게 살갑게 대하는 제 모습이 그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온 것이었을까요? 그 일본인 직원은 사무적으로 친절할 뿐인 제 모습을 제가 본인을 좋아한다고 혼자서 착각을 해버렸더라고요. 그 사실을 모르던 당시에 저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회사 내에서 제가 그 일본인 직원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죠.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제가 그 일본인에게 몰래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을 받아줄지 말지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같은 아시아계 직원들끼리 남몰래 휴식 시간에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것이죠. 자기들끼리 그런 음침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서 끝났다면 저도 좀 기분이 나쁘고 말았을 텐데, 혼자 망상에 빠진 그 일본인의 폭주는 멈출 줄을 몰랐고 사태는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져버렸습니다. 저의 그만둬달라는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인 직원은 엄청난 사고를 치고 말았는데요. 사무적인 걱정거리로 상담할 일이 있다며 저를 불러낸 호텔에서 끝내 저를 어떻게 해보려다가 제 거센 저항으로 인해 실패하게 되자 화가 난 그는 다음날 직장 동료들에게 제가 성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이죠. 결국 저는 제 이미지에 큰 손해를 입을 각오를 하고 회사에 중재를 요청했고, 사태를 파악한 회사는 그 일본인 직원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상황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일본인은 제 험담을 늘어놓고 가버렸고, 회사의 동료들 사이에서 저는 인종차별주의자 혹은 꽃뱀이라는 질 나쁜 소문이 따라다니게 되었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를 험담하는 나쁜 소문을 모르는 척하며 독살같이 일만 해오던 제게 다시 한번 나쁜 소식이 들려왔죠.
이번에 제 부서로 들어오는 파견직이 또 아시아에 있는 한국인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응엄한 일본인에게 크게 되었던 저는 이번에는 절대로 그런 오해를 사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그 한국인 남자가 제 부서로 오게 되었죠.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그 남자는 같이 일을 하면서도 조금도 제가 신경 쓸 일을 만들지 않더군요. 마치 이 회사에 녹아들기 위해 목숨을 건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매사에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친절히 대답하고 일하다가 막히는 점이 있으면 최대한 소통을 통해 풀려고 주저없이 다가오는 사람이었죠. 그 음침한 일본인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뭔지 표정에 다 드러나는 귀여운 면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일 처리를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끝마치지 않으면 죽으려고 하는 습관도 있었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제 업무를 옆에서 도와줄 정도로 그의 업무 능력도 출중했습니다. 제 부서의 모든 동료들은 재치있고 일도 잘하는 그 한국인 직원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는 저희 부서의 명물이 되어갔죠. 심지어 그는 개인주의적인 미국 문화와 조금 다른 배려심까지 갖추고 있었는데요. 늘 친절한 것은 당연했고 출근하면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답니다. 심지어 모두가 기피하는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외부 청소직원들에게도 살갑게 인사했어요. 이처럼 모두에게 살갑게 대하는 그였지만 유독 저와 단둘이 마주칠 때면 살가웠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차갑게 돌변했는데요. 사무적인 대화 외에는 따로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었죠.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그가 불쾌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일본인에게 대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티를 내지 않고 저 역시 형식적인 대화로만 그를 대했죠. 그러다 두통이 심하게 찾아온 날이 있었는데요.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 속으로 끙끙 앓으며 처리해야 하는 서류를 보고 있을 때 갑자기 그가 조용히 다가와 뭔가를 주고 가더군요. 그가 준 것은 두통약과 물티슈였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그가 돌아간 자리를 유심히 쳐다봤더니 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다시 모니터에만 집중하더라고요. 순간 이 남자의 배려심에 설레고 있는 저를 발견했지만 이내 스스로 최면을 걸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야. 한국 드라마에 나왔던 남자들도 전부 배려심 넘치는 사람들이었잖아. 혹시나 내가 혐오하던 그 일본인처럼 음침한 오해를 하게 될까봐 나를 위한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그냥 배려심 넘치는 성격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그런데 정확히 5초가 지난 후 두통약을 건네주고 쿨하게 뒤돌아가는 그 남자의 모습을 떠올리며 입꼬리가 올라가는 제 모습에 두통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일에는 집중이 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후 자꾸만 그 남자의 행동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직전 모두가 힘든 업무를 마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있을 때 저 혼자 남은 뒷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혼자 남아서 뒷정리를 하던 저를 보더니 들고 있던 가방을 내려두고 저를 도와 정리를 마친 후 다시 퇴근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자 그는 당연한 일이라며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다는 듯 저를 뒤로하고 빠르게 나가버렸죠. 그런 그의 행동에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제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 같다가도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조용히 도와주고 가는 그의 모습에 흔들리는 제 자신에게 화가 났던 것이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 그 남자와 함께 외근을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잘못해 기한이 늦은 일을 클라이언트에게 사과하러 가는 길이었죠. 여전히 저는 그 남자의 헷갈리는 행동에 대해 고민하느라 클라이언트를 앞에 두고 멍을 때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같이 온 그 남자가 제 멍한 태도에 불같이 화를 내는 클라이언트에게 무릎을 꿇고 대신 사과하면서 상황을 무마시켰습니다. 저는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제 실수를 자책하면서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그에게 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왜 그렇게 저에게 잘해주는 건가요? 이러면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지만 당시엔 감정이 격해진 터라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었죠. 그러나 그는 당황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팀원일 뿐인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배려심이 들어있는 거절을 받은 저는 그동안 그의 배려심을 사랑으로 오해했다는 부끄러움이 밀려와서 저도 모르게 소리치고 말았죠. 그럴 거면 잘해주지 말았어야죠. 그리곤 울면서 혼자 회사로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사무실로 돌아와서 속상한 마음에 일을 할 수가 없어 그가 돌아오기 전에 휴가를 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심장이 철렁거리는 일을 겪었는데요. 평소 저를 싫어하던 옆 부서의 직원이 어제 그에게 소리 지르던 저를 목격했다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모두의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어댄 것이죠.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자 그 직원은 제 나쁜 소문을 낼 생각에 싱글벙글 웃고 있었어요. 그때 그 남자가 다가오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크리스에게 고백했다가 차였습니다. 화가 나서 한마디 했더니
그녀가 울면서 도망치더군요. 그 말에 싱글벙글 웃던 직원은 재미없다며 돌아갔고 상황은 허무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 남자가 왜 이렇게까지 저에게 잘 대해주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 온 회사 직원들의 놀림거리가 될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그래서 그를 찾아가 왜 그런 말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는 남자라 큰 타격도 없을 것이고 곧 한국으로 돌아가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죠. 그러면서도 그때 고백을 거절해서 미안하다며 오히려 제게 사과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 남자의 배려에 가슴에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즐겨보게 된 한국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여기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이 남자를 무조건 잡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파견이 끝나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처지였죠. 저는 용기를 내서 한국 지사로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으로 그를 찾아 고백에 성공할 거예요. 저를 응원해주세요.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는 감동적인 사연, 재밌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